결혼한 지 2달 된 19살 신혼부부, 그리고 한밤중 홀로 기도하러 교회로 향한 아내.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범행, 실종된 단서, 끝내 미궁에 빠진 사건. 하지만 44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과연 그녀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1974년 10월 12일 밤 11시 30분경 스탠포드 대학 인근 알리스 페리는 남편과의 말다툼 끝에 기도를 하러 스탠포드 대학 내에 있는 기념교회에 가겠다고 말하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브루스는 아내가 새벽 3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교회 안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 45분 전직 스탠포드 경찰이었던 캠퍼스 경비원 스티븐 크로포드는 교회를 열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닫혀 있어야 할 서쪽 문이 안쪽에서 강제로 열린 흔적과 함께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단 근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싸늘하게 누워있는 알리스 페리의 주검이었죠. 문제는 그녀가 발견된 당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건데요. 알리스 페리의 하의는 벗겨져 있고 상의만 입은 채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위로 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뒤에는 얼음 송곳이 박혀 있었고 몸에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제단의 양초 2개가 끔찍하게도 그녀의 중요 부위에 삽입돼 있었습니다. 추후 조사로 그녀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을 관통한 총상으로 밝혀졌지만 사망 원인과 별개로 그녀의 목에는 누군가가 목을 조른 흔적도 남아 있었죠. 현장에서는 소량의 정액과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그녀의 남편 브루스 그리고 현장을 처음 목격했던 경비원 크로포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가장 유력하다 생각했던 2명을 용의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경찰들은 주변을 탐문하던 중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날 밤 교회를 드나든 사람은 모두 7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명의 알리바이와 신원, 그리고 알리스 페리와의 관계를 조사해봤지만 그들과 이 사건을 연관 지을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수상하다고 증언했던 한 남성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경찰들은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고 밤 낯가리지 않고 수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서였던 목격자들의 증언조차 그를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연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스탠포드 캠퍼스 주위를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다는 목격담만이 전부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스탠포드 인근에서는 유사한 방식의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이 2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1973년 21세의 법률사무소 직원이자 스탠포드대 대학원생 레슬리 메리 폴로프는 캠퍼스 인근에서 팬티 스타킹이 입에 물리고 스커트가 허리까지 올려진 채 살해당했고 1974년 3월에는 당시 21세의 자넷 테일러가 샌드힐 로드 옆 도랑에서 목이 졸린 채 발견됐죠. 경찰들은 알리스 페리의 사건과 이 2가지 사건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 3가지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뒤로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결국 이 3가지 사건은 2018년까지 콜드 케이스로 남게 됩니다. 2018년 과학의 발전으로 DNA 감식 기반의 수사를 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후 미국의 경찰들은 콜드 케이스였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 및 보안관 사무실의 미해결 사건 부서에서 더욱 발전된 DNA 검사를 통해 알리스 페리의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고 당시 보관 중이던 사건 현장의 DNA 샘플을 다시 분석했죠. 그러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정액의 DNA가 바로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던 경비원 스티븐 크로포드와 완벽히 일치했던 겁니다.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즉시 그의 집으로 수색영장을 들고 향했지만 경찰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듯이 크로포드는 문을 열라는 수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한 발의 총성이 크로포드의 집안에서 들렸고 수사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안타깝게도 범인의 검거만을 기다려왔던 그녀의 아버지는 범인이 검거되기 바로 3개월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88세의 노모 진 디케마 여사만이 딸의 사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동일범의 소행이라 생각했던 두 건의 사건의 범인도 밝혀졌는데요. 범인은 크로포드가 아닌 존 아서 게트로라는 남성으로 그는 자넷 테일러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2021년 11월 샌머테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레슬리 메리 폴로프 사건의 용의자 그리고 추가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드러나 감옥에서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